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오늘도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이 무더위가 언제 끝나나 싶지만 벌써 내일이 절기상 입추입니다. 이제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덥다고 에어컨 바람만 찾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못 올 2019년의 남은 여름을 나름의 방식대로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가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기간이라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7시 오늘 제주, 먼저 오늘 준비한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친지에게 선물 받은 만년필 때문에 간첩으로 몰린 3남매가 반세기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뉴스픽에서는 3남매 중 둘째인 고 김태호 씨의 아들과 재심 선고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바다 수영을 시작했다가 해양 환경 보호에 앞장서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부 활동에 해녀복 업사이클링까지 바다 지킴이를 자청한 안성관 씨를 탐나는 사람에서 만나봅니다. 여름 제주섬을 바람의 울림으로 채울 제주국제관악제가 역대 최대 규모로 내일 개막합니다. 관악제 소식을 짤막 대담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고유정 사건 속보로 시작합니다. 경찰청이 고유정 사건 초동 수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한 책임자들을 감찰 조사로 넘겼습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고유정 사건 피해자인 전 남편의 고향 주민들은 경찰서를 찾아 부실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현장 보존도 전혀 안 돼 있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전부 수사를 진행하는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는 뭐 하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부실 수사 비판에 경찰청은 지난달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한 달여 만에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살해 현장을 바로 확인하지 않고 살인 도구였던 졸피뎀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유정이 조작한 문자와 거짓 진술에만 의존해 체포가 늦어졌다며 지적사항을 대부분 시인했습니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현장 확인, 관련 서류 검토 및 수사 관계자 대상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진행하였고 실종 초동 조치 및 수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하여 경찰청은 수사를 지휘했던 전 제주동부경찰서장 등 3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유족 측은 부실한 수사를 경찰이 인정한 만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으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적정한 징계 후속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형사, 법률, 홍보부서가 함께하는 종합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고유정 체포 영상 유출 문제도 공보규칙 위반으로 감찰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KBS 8월 여론조사 그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당 지지도와 함께 도지사와 교육감의 업무 수행을 도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도민들의 주요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4.2%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4.7%, 정의당 7.5%, 바른미래당과 제주녹색당은 각각 2.6과 2.2% 순이었습니다. 5번에 걸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번 조사에서만 3% 떨어진 점이 눈에 띕니다. 원희룡 도지사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5.4%로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38%보다 7%포인트 높았습니다.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달 조사에서보다는 7%포인트 떨어졌지만 대체로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부정평가 비율도 38%대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긍정평가는 50대 이상과 보수 성향 응답자에서 높았고 부정평가는 3, 40대와 진보 성향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응답이 39.8%로 부정평가 응답 27.8%보다 12%포인트 높았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도 30%를 넘었습니다. 긍정평가 비율도 지난달 조사에서보다 5.5%포인트나 떨어져 처음으로 30%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54%로 부정평가 38%보다 16%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 4월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3.3%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1일과 이틀 동안 만 19살 이상 도민 818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 응답률은 19.2%입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기사 속에 묻혀서는 안 되는 뉴스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뉴스픽. 오늘은 만년필 하나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간첩이라는 붉은 딱지를 달고 살아야 했던 삼남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68년 만년필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재심 결과 올해 1월에는 삼남매 중 장남인 고 김태주 할아버지가 또 지난달엔 남동생과 여동생이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삼남매 중 둘째 고 김태우 할아버지의 아들 김성근 씨가 나오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를 드려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 잃어버린 세월을 위로하기에는 축하한다는 이 한마디가 참 뭔가 가볍고 또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그래도 뒤늦게나마 이렇게 무죄를 가족이 선고를 받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고 김태주 할아버지가 큰아버지 되시는 거죠? 네, 큰아버지. 1968년에 방공법 또 국가 그 보안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2년 동안이나 하셨는데 그 당시에 왜 간첩으로 이렇게 몰렸을까요? 반국가 단체로부터 그 물품을 받고 거기에 따른 지령을 받아가지고 네.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죄명이 그렇게 돼가지고 기소가 되었습니다. 김성근 씨의 아버지는 고 김태주 할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고 김태호 할아버지신 거죠. 당시 형한테 받은 만년필이 북한에서 만들어진 걸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기소가 됐는데 생전에 아버지께서는 어떤 점을 가장 억울해 하시던가요? 아버지는 순수하게 지역에서 농사 일에만 전념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들에게 전과자의 그 가족이란 그 오명을 씌울까봐 일체 뭐 일에 대한 뭐 언급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 얘기로만 듣고 나중에 저희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갓난 아이 1살 좀 넘고 둘째를 가졌을 때 아버지마저 이제 그 2달 동안 그 사건으로 해가지고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집에 온 모습이 어머니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생각하면은 지금도 뭐 어머니는 그 고통으로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아 계시고요. 그런. 근데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했다고 해도 당시에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을 했으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없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왜 판사들은 그 유죄를 계속 판단을 했을까요? 유죄라고. 당시는 그 국가가 그 박정희 그 대통령 시절에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통치를 방공법하고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에 대한 사건이 있으면은 항소를 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시기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2015년에 3남매가 함께 재심을 청구를 했죠. 근데 이때는 뭐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신 뒤라서 김성근 씨가 직접 같이 재심 청구를 했는데 이후 4년이 지난 올해 1월에 고 김태주 할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선고받기 19일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면서요. 참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참 웃긴 게 어떻게 간첩은 무슨 간첩인지 그게 참 이해하고 한평생을 누구보다도 제주 그 농업 발전과 감귤 산업에 대해 가지고 전념하신 분이었습니다. 인생 말년에 돼서야 이게 과거의 그 잘못된 허물을 이렇게 벗겨지는가 했는데 이것을 몸소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점에서 가족이 한 사람으로서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2015년에 재심을 청구를 했는데 2019년이 돼서야 이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선고가 늦어진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당시에 그 수사 기록을 저희가 그 찾으려고 했는데 수사 기록이 전부가 폐기가 돼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고 또 국가에서도 이런 점은 좀 소홀히 취급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 판사님께서는 이 부분은 신중히 해가지고 이 늦어진 원인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김성근 씨 아버지 그리고 고모께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고모는 이제 70이 넘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반세기를 지나서 이제 홀로 받게 된 선고 참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고모께서는. 오늘도 그 몸이 불편해가지고 나오시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힘으로 그 조사받고 고문받고 이게 상당히 큰 당시에 충격으로 있어가지고 네. 지금도 뭐 좀 뭐 청각 장애도 있고 어느 누구한테 쉽게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아버님을 비롯해서 고모 또 이제 큰아버지 모두 이제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현재 그쪽에 그 인권을 많이 하시는 그 변호인 통해 가지고 현재 맡고 있는데 그분과 추후에 상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은 인원해 가지고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작고하신 두 분이 생존에 계셨을 때 무죄 선고를 받았다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오늘 이렇게 어렵게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만요. 지난해 중문해수욕장 인근에 방사된 바다 거북이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죠. 놀랍게도 이 죽은 바다 거북 뱃속에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해양 생물을 보호하고 급속도로 훼손되고 있는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인생의 시름을 잊기 위해 바다 수영을 시작했다가 바다 지킴이가 된 안성관 씨를 탐나는 사람에서 만나봅니다. 여름이면 더욱 선명한 빛깔을 뽐내며 오가는 이의 시선을 붙잡는 제주 바다. 헤어날 수 없는 그 매력에 풍덩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활한 바다를 놀이터 삼아 수영을 즐기는 바다 수영 동호회 회원들인데요. 경력 15년의 안성관 씨가 회원들을 이끕니다. 훈련 겸,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 겸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말마다 한 번씩 하는 운동입니다. 부산시 소속 바다수영협회 회장인 성관 씨는 제주 바다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훌쩍 제주로 떠나왔고 바다수영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이 늘 하고 있는 장거리 수영이 있는데 그 수영에 어떤 길을 붙인 거죠. 그래서 아라라는 뜻은 순수하게 바다라는 뜻이고요. 거기에다가 길을 붙여서 아라길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부산에 이어 제주에도 8개 아라길을 만든 뒤 바다 수영 행사를 통해 1M1W라는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바다 수영을 할 때 장거리 수영을 위주로 하는데 1m당 1원씩을 기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령 3km를 수영을 하게 되면 3,000원을 적립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참가비에 포함을 시키고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거나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일에 사용되는데요. 바다 수영을 즐기면서 기부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성관 씨가 기획하고 실천한 이 모든 것들은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오랫동안 정성스레 빚어낸 결과물인 거죠. 바다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으로 들어가서 봐야 정말 좋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들어갈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제주 바다처럼 냄새 안 나고 깨끗한 바다가 없습니다. 전국 팔도에. 이게 플라스틱 어디 음료 뚜껑 같습니다. 뚜껑 같은데 물속에 가라앉아 있어서 수영하다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들고 나왔는데 수영을 할 때마다 제가 이런 걸 하나씩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바다 환경을 보호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바다는 인생 코너에 몰려 좌절에 빠져있던 성관 씨를 구해냈고 새로운 인생까지 선물했습니다. 바다 수영하며 아내를 만나 사랑스러운 두 아이까지 얻게 됐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바다를 즐기는 날은 줄었지만 보호 활동은 멈출 수 없는데요. 직접 만드는 고래꼬리 모형은 바다 생태계를 상징합니다. 버려지는 해녀 잠수복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깝고요. 그리고 이걸 또 태워버리면 대기 오염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었고, 그러다가 사회적 기업가와 협업을 통해서 이 고래꼬리라는 제품을 만들게 됐어요. 고래꼬리 모형은 열쇠고리나 목걸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재활용이 불가능한 해녀 잠수복으로 만든 만큼 환경 보호의 의미가 깊게 스며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이가 세상에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성관 씨의 바다 사랑은 더욱 커졌습니다. 바다를 지켜야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죠. 아내는 남편의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잘 하고 있어서 처음처럼 이제 계속 변함없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말 한경명 고산리에서 해녀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성관 씨도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고래꼬리 만들기 체험을 통해 해양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버려지는 폐잠수복 가지고 이렇게 이런 작품들이 나옵니다라고 알려드리면서 체험 활동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해양 문화,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나왔어요. 해녀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입다 버린 잠수복으로 만든 고래꼬리를 보고 감탄합니다. 앞으로 버리실 일 생기면 연락 주시면 제가 불을 캐우면 영희가 시커먼 영희가 무정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는 못 캐우게 하니까 어떻게 할고 하는데 이런 일이 나오니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축제에 참가한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래꼬리 만들기 체험에 참여합니다. 버려지는 거를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든 내가 환경 지킴이가 돼. 오케이? 자, 간다. 성관 씨의 설명이 더해지자 체험에 참여한 아이들의 태도가 사뭇 진지해집니다.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해서 좀 보람을 느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새 뚝딱 만들어진 고래꼬리. 아이들은 고래꼬리를 볼 때마다 바다 환경에 대해 생각하게 되겠죠. 우리들이 이렇게 해야 이런 모습들이 후대에까지 우리 아들 세대에까지 이렇게 잘 자연이 보존되어줘야 된다라는 단지 그 마음뿐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바다 수영이 이제는 인생 이정표가 됐다는 성관 씨. 바다를 향한 그의 뜨거운 마음이 바다만큼 넓게 퍼져 모두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제주의 여름밤을 금빛 선율로 장식할 2019 제주국제관악제가 내일 개막됩니다. 16일까지 열리는 올해 관악제에는 17개 나라에서 94개 팀 4,200여 명이 참가해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짤막 대담에서는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음악축제로 성장한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을생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로 24회째를 맡게 되는데요. 네. 올해 제주국제관악제의 주제와 또 특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섬 그 바람이라는 그 바람의 울림이라는 큰 슬로건을 갖고요. 네. 제주의 다양한 문화적 자원 그리고 그 가치들을 품은 좀 말씀드리자면 제주를 테마로 한 개막 공연을 준비를 했고요. 네. 또 8.15 경축음악회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테마를 갖고 저희가 연합 합창단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연합 관악단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합쳐진 그래서 서로 다른 악기로 한 목소리를 내는 이런 무대를 마련해봤습니다. 그 개막 공연 얘기해 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천여 명이 그렇죠. 참석을 네. 했어요. 네. 좀 인기가 많았는데 네. 올해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역시 올해도 이제 컨벤션에 저희가 한 1,700서 규모로 특설 무대를 마련을 했고요. 그런 양적인 성장도 좋지만 이제 올해는 좀 더 질적인 측면에서 무대의 질을 높여봤습니다. 네.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그렇죠. 네, 네. 개막 공연이 열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이 됩니다. 혹시 많은 공연 중에서 주목해야 할 연주자라든지 팀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 개막 공연에 저희가 세 분의 협연자를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요. 한 분은 이분은 세계적으로 뭐 트럼펫의 파가니라고 알려진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라는 연주자, 그리고 세계 3대 카운터 테너 중에 한 분이신 이동규 선생님, 네. 그리고 도쿄 필하모닉 종신 수석이죠. 클라리넷 주자인 조성호 선생님, 이분들의 연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매일 저녁 8시에 문예회관을 찾으시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진짜 세계에서 나누라 하는 그 저명한 뮤지션들이 펼치는 관악의 향연에 빠져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꼭 참여해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네. 좋겠고요. 자,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 문화와 그 관악의 융합을 위해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선정된 해녀와 또 그렇죠. 함께한 공연이 펼쳐지죠. 네. 그 해녀 삼촌과 함께하는 관악제라는 타이틀을 갖고 지난해까지는 이제 고산리 해녀와 대평리 해녀 이렇게 두 군데서 했었는데 올해는 성산포와 도두동 해녀 이렇게 해서 네 군데의 해녀 삼촌들과 우리 또 외국에서 오신 이 팀들과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또 흥겨운 한마당이 펼쳐지겠습니다. 2개 마을이 더 더해져서 그렇죠. 총 4개 마을이 네. 또 이번에 공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뭐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에는 대평리하고 이제 고산리 해녀 분들이 관악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인연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하고 독일에서 현지 공연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해녀 문화가 그렇죠. 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캐나다랑 이제 독일 롤렐라이시에서 저희가 초청을 받고 공연을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해녀 삼촌들이 해녀복 입은 이거 자체로 커다란 그 진짜 이슈였어요. 캐나다에서는 국영 방송이 직접 생방송을 할 정도로 저희가 인기를 받았는데요. 뭐 그런 덕에 그 대평리 해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녀의 세계화 이런 공로로 대통령상도 받고 하는 영광도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제 제주국제관악제 하면 8.15 경축음악제가 그렇습니다. 또 떠오르거든요. 네네. 올해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올해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테마를 갖고 이제 우리나라 뭐 제주도 관악단 그리고 뭐 스페인, 영국, 뭐 미국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과 연합 관악단을 구성했고요. 안익태 선생님의 한국 환상곡 이거를 합창을 하는데 올해는 도민들로 일반 전문 합창단이 아닌 도민들로 구성된 한 350여 명으로 구성된 연합 합창단이 또 이제 이 합창이 이루어지겠고요. 또 지난해 그 오셔서 저기 되게 인기를 누리셨는데요. 그 두 팔 넘는 호르니스트 펠릭스 걸리저 이 선생님도 8.15 경축음악회에서 협연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제주국제관악제 기간에 제주국제관악 콩쿠르도 함께 열리지 않습니까? 이게 또 국내 3대 국제 음악축제 콩쿠르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대회입니까, 정확하게? 네, 저희가 그 2009년도에 세계 음악 콩쿨 연맹이라고 있어요. 유네스코 산하에 이 기구에 저희가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 남성이 저희 이제 이 콩쿠르에서
1위나 2위를 하게 되면 병역 혜택도 주어지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이제 국제관악제를 통해 가지고 미래의 음악 세대들을 키워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참가자도 뭐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 처음으로 우리 제주대학교 음대 학생들이 금관 오중주 두 팀이 이번에 신청을 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세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제주 관악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주 네. 국제관악제.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이미 지난해 저희는 이제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공연 예술 대표 축제로 저희가 이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 평가의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내년이면 사반세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25년 동안 이어오던 여러 가지 뭐 자료라든가 그리고 테마 그리고 스토리들을 엮어나가는 작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이 우리 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재단 설립의 문제라든가 또 그리고 전용 극장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요. 지금까지 도민들이 많이 응원해 주고 계셔서 예, 이런 문제들도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흘에간 제주 곳곳에서 울려 퍼질 관악의 선율이 여름의 무더위를 좀 한 번에 날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한번 꼭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폭염의 기세가 더해지면서 추자도와 산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제주시 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랐고 당분간 33도 안팎의 무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남동풍이 유입되면서 오늘 밤까지 남동부와 산지에 약하게 비가 오겠고요. 내일도 남동풍의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남부와 산지, 중산간 지역에는 새벽부터 낮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제9호 태풍 레끼마가 북상 중입니다. 현재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780km 이상을 지나고 있고요. 10일에는 중국 해상까지 진출하겠습니다. 레끼마는 앞선 프란시스코보다 훨씬 위력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약간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최고 33도까지 오르며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내일 제주 먼바다의 물결이 높아져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내일 낮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반세기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된 3남매의 안타까운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만약 당시에 인권보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에서 단 한 명의 판사라도 진실의 손을 들어줬다면 3남매의 인생은 훨씬 나은 삶이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3년 전 촛불로 이뤄낸 개혁의 바람. 그런데 왜 유독 사법부 개혁만 한 걸음의 진전도 없는 걸까요? 법 앞에 평등한 모든 이가 법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는 세상. 국민들이 사법부 개혁을 원하는 이유일 겁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